자, 오늘 10월 13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스윙 투자하기에 적당한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약간 걸리는 게 있다면 미국 증시가 너무 쉬지 않고 수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이며 같이 쉬어가는 타이밍이었으면 그래도 완벽한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 봤을 때 상태가 괜찮은 상태입니다. 거래량과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만 나눠 담는다 하더라도 장중에 10%, 20%씩 갑자기 튀어 오를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당한 상태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증시가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은 없고 만약에 수틀려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손절하기에는 부담해야 되는 손실률이 그렇게 크지 않고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딱 쉬어갈 때가 적당한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쉬어갔으며 오늘 자리가 굉장히 위험했는데 그래도 장중에 기관 투자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실컷 매도하다가 장중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았습니다. 오늘 만약에 아래 꼬리 달지 못하고 황금선 무너뜨리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마감했으면 굉장히 위험했을 자리였는데 오늘도 버텨주었습니다. 3거래일 동안 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빠지지 않았다면 그 뒤로 당연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수틀려서 하락이 나온다고 쳤을 때 자세히 보면은 최근 3거래일 동안 저점 기준 게다가 황금선입니다. 완전히 겹쳐있는 상태고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거 무너진다 하더라도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보다가 하루 이틀 지난 뒤에도 무너진 가격을 회복 못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계속 벗어나거나 도저히 회복이 안 된다 싶을 때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이 손실률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라서 지금이 괜찮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지켜야 될 자리만 알아둔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굳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875포인트 이거를 확실하게 회복해 줄 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약간의 손실을 부담하냐 아니면 875포인트 확실하게 회복한 다음에 지켜주는 것을 보고서 들어가냐 875포인트 지켜주는 거 보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추세가 좀 좋은 종목들 흐름이 어떻냐면 장중에 굉장히 지루합니다. 지루하다가 이게 반응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반응은 확실하게 나옵니다. 최근에 분류해 놓았던 종목들 대부분이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이게 몇 시 몇 분에 반응이 나올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포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시간 맞춰서 원하는 타이밍에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강제로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쉬고 싶은데 요즘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 시간 맞춰서 급등하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세가 나오면은 시세가 나왔다가 다 가라앉습니다.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종목들이 대다수인데 줄 때 먹는 것은 기본이며 모니터링을 하다가 상승 초기에 포착해서 제대로 된 자리에 잡는 게 아니라면 고점 추격 매수는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미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면은 그냥 매매를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이 시장에서 버스는 계속 오기 때문에 이 종목을 놓쳤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앞으로 계속 열릴 것이기 때문에 기회는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매매를 하고 싶으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쉬어가는 자리에서 올랐다가 좀 쉬어가는 자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때 주가가 빠지지 않을 때를 보고 공략해야 되며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너무 심할 정도로 우르르 움직이지 않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호가창 보고서 우르르 매수하고 그 우르르 매수 들어온다고 따라 들어가다가 고점에 보기 좋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초기에 잡던가 아니면은 쉬어가는 자리에서 변동성이 좀 줄어든 상태, 거래량이 유지된 상태에서 잡던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리스크 없이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대트도 그렇고 오늘 나인테크라는 종목도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한 방에 내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타이밍에 거래량이 발생한 다음에 그 뒤로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무너지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나인테크도 그렇고 오늘 제일시연 시스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까지 왔지만 아무 힘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한국파마도 마찬가지. 제대로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정말 그 다음 방향을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몸통이 살아있다면은 그 뒤에도 자연스럽게 거래량 붙으면서 변동성이 꾸준히 나올 텐데 좀 예측하기 힘들게 무너졌으며 최근에 라닉스도 그렇습니다. 라닉스도 장중에 15% 근데 종가가 마이너스 4%.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스윙 투자하기에 적당한 타이밍이며 부담해야 되는 손실률은 황금선을 기준으로 최근에 저점이 기준으로 866 정도 866포인트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이거를 깬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올라온다면 상관없겠지만 깬 뒤에도 하루 이틀 지나고도 매수세가 도저히 붙지 않고서 힘없이 빠진다 싶을 때는 그때부터 기관의 수급을 보고서 2차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방향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866포인트를 다시 깨서 지켜주지 못하냐 아니면 올라가서 875를 완벽하게 지켜주냐 이거에 따라서 2차 하락일지 아니면 905포인트 고점 돌파일지 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종목들 여전히 많습니다. 지루한 구간이 많긴 하지만 계속 보고 있으면은 분명히 좋은 자리에 위치한 종목들은 반응이 오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은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한가 간 종목 중에서도 전 고점 뚫어주고서 또는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들이 몇 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만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을 제외하고서 딱 그림만 봤을 때 이 종목이 무엇인지는 제가 제외를 하고서 딱 그림만 보겠습니다. 한 개씩 보면은 최근에 막 점상 가거나 고점에서 크게 무너지거나 이렇게 변동성이 좀 지독해 보이는 것들은 거르는 게 낫고 그리고 관리 종목이나 증거금 100% 적자 종목 이런 것들 최근에 악재가 나왔던 종목들 이런 것들은 거르는 게 낫습니다. 차트만 봤을 때 괜찮은 상태가 이런 차트 고점 뚫어 주었습니다. 호가 단위까지 변하면서 그전 고점과 거리도 멀지 않은 상태. 차트는 굉장히 예쁜 상태입니다. 이것도 차트가 하락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차트. 물론 차트만 보고서 100% 예측을 할 수가 없으며 거래량이라든지 전 고점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당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대응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차트가 예쁜 상태, 전 고점 4,330원을 뚫어줘서 이 고점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막 시초가가 한 20% 이렇게 너무 높게 시작하는 게 아닌 이상은 한 10% 이내 시작한다면은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고점 지금 뚫어준 상태. 우선주는 제외랍니다. 이렇게 모양 예쁜 종목들이 많으며 우선주는 저는 원칙상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매매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없는 종목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에서 오성 첨단 소재 이틀 동안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시세가 나온 종목은 최소 2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 쉬어갈 때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그때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엔디포스가 지금 중요한 자리인 전 고점과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이 겹쳐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좀 올리려는 목적인지 장후 시간의 거래 물량 쌓아놨는데 만원 근처에 있으며 오늘 거래대금 7천억 이상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고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장중에 빠진다 하더라도 눌림목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며 만원 근처에서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다면 그 전부터 대응을 해서 빠르게 단타로 수익을 챙기거나 만원에서 빨리 벗어나서 전 고점 돌파한 다음에 오늘 고점 1,400원까지 완벽하게 돌파해서 최대한 만원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 이상 높은 시세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SDN도 마지막에 상한가에 마감을 했으며 이렇게 오후장에 상한가 겨우 마감한 종목은 그 다음날에 뭐 마이너스까지 눌림을 주던가 시초가가 낮은 상태로 시작해서 시초가 밑에서 계속 빌빌거리다가 순간적으로 시초가 근처까지 다가올 때 그때가 좀 날카로운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날카로운 타이밍 제가 주식을 하고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상한가 힘들게 간 종목들 마지막에 겨우 상한가 간 종목들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까지 눌리게 된다면 그때부터 집중하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한국파마 오늘 많이 아쉽게 되었는데 전 고점도 지켜주지 못하고 좀 볼품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안 좋은 캔들로 인해서 예측을 하기가 정말 까다롭게 되었으며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전 고점 근처를 좀 지켜준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3만원, 31,000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판단이 가능할 것 같으며 시세는 음봉이 뜨고 나서 바로 회복을 해줘야지 힘이 살아있을 텐데 바로 회복해주지 못하고 추가적인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뭐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각자 욕심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지만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때 고점 보시면은 27만원 중반대입니다. 그 전에 중요했던 자리를 다시 깼다는 것은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으며 이것을 빨리 벗어나면서 30만원 근처까지 다시 올라와야지 그때 32만원 돌파해서 최대 37만원 그 이상은 완전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다시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왔으며 빨리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바로 하루 만에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차트를 좀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원래 힘이 살아있는 자리, 중요한 자리 이 자리를 회복해 줄 때 그때부터는 올라가야지 정상입니다.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올라가지 못하고서 다시 이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힘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서 지켜주면서 올라오던가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서라도 다시 올라오던가 이래야지 그때부터 다시 힘이 실린 상태로 적극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셀바이오가 지금 차트가 적당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지 이 종목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종가를 27,000원 위에서 형성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강한 힘으로 인해서 역사적 신고가 순식간에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27,000원 위에서 마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가의 흐름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떤 자리를 통해서 힘이 붙고 힘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건 경험만 있다면은 주가의 흐름을 읽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셀리드도 5만원 벗어나더니 계속해서 장중에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세 한 방에 나왔다가 한 방에 무너지고 이런 패턴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평소에 개미 투자자끼리 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인데 원하는 타이밍마다 작정하고서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시가총액 5천억짜리가 장중에 막 한 방에 3분당 5% 이상 이런 식으로 작정하고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거래량이 꾸준히 붙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한순간에만 거래량이 붙는다면 제자리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5만원 위에서 놀아주는 이상 계속해서 시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장중에 초기에 잡은 게 아니라면은 고점 추격 매수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저는 완전히 털려버렸는데
미국 증시 상승에도 우리나라가 힘을 쓰지 못하고 기관 투자자 매도와 함께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털려버렸습니다. 이 가격에서 마감할 줄 알았다면 오늘 털리진 않았을 텐데 600원에 털려버렸습니다. 그냥 조건과 전부 맞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지금 삼성전자보다 중요한 게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우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전 고점이 53,000원이었는데 역사적 신고가 지금 돌파해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어제 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삼성전자 들어갈까 우선주 들어갈까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주도 전 고점과 거리가 거의 겹치는 상태라서 이거를 들어갈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삼성전자를 들어가서 오늘 털려버렸습니다. 삼성전자도 현재 중요한 자리인 64,000원 이상에서 놀아주게 된다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대응하기가 쉬운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전 고점이 53,000원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53,0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또 어디까지 시세가 나올지 알 수가 없으며 수익률 면에서는 우선주가 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특이사항이 있다면 우선주랑 하루 변동성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우선주의 상승률이 좀 더 커지면서 오늘 2%나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봤던 종목이 에이테크 솔루션이랑 그리고 나라 M&D라는 종목에서 집중을 했습니다. 둘 다 어제 시간의 거래보다 높은 가격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되었고 시초가부터 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에 나라 M&D랑 에이테크 솔루션에 들어갔습니다. 둘 다 시초가에 공략을 했으며 시초가에 들어가서 잠깐 수익 내고 빠졌다가 근데 눌리고 나서 여기서 눌렸습니다. 눌리고 나서 다시 고점 돌파하는 그림을 원했는데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시작하자마자 단주 매매가 나왔기 때문에 고점 찍고 나서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단주 매매 보고서 매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날아갈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라 M&D 이것도 공략을 했는데 장 초반에 좀 강력했습니다. 거래량이 좀 활발하게 나오면서 이것도 고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서 고점 돌파해주는 그림을 기대했지만 보시다시피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서 거래량이 끊겼습니다. 거래량이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3분당 10만 주 정도로 유지해 준다면은 이거는 잠깐 차트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시 5일선을 지켜주는 이상은 5일선이 아니라 5분선을 지켜주게 된다면 거래량에 따라서 추가적인 급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끊겨서 오늘 재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 외에는 반응이 안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반응이 나오는 것들은 장중에 시원시원하게 반응이 나왔지만 또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들은 음봉 상태에서 도저히 벗어나질 않습니다. 한국파마 오전장에 고점 제대로 뚫어주면서 이렇게 시세가 나왔으며 저는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눌렸을 때 다시 5분선 회복해주는 것을 보고서 공략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이 3분 만에 7%가 올랐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오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올라갔다 이렇게 무너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추격 매수를 무리하게 할 필요보다 일단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무너지지 않고서 그냥 수직으로 쭉 상승해 버린다면 내 것이 아니다라 생각하고서 놓아주는 것이고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이게 힘이 있는 종목일 때는 다시 오를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알고서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자, 파워넷도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며 이미 그 전에 중요했던 자리인 5,900원 이상을 회복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장중에 잠깐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이것도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언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터지기 전에 보면은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기본적으로 황금선을 회복해주고서 뭐 그전 고점에 근접하거나 이럴 때 거래량이 터집니다. 이것도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동성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넥스티는 신규 상장주인데 기관의 수급이 또 들어왔으며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면 이것도 계속해서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시간의 거래 첫 체결 전인데 첫 체결 전에 곧버스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곧버스 쪽에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의 거래에서 좀 변동이 크다 싶으면은 무리한 매수보다는 좀 확실하게 875포인트를 회복해 준 다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적당히 쉬어가는 구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돌파할 때 들어가냐 아니면은 여기서 손실을 좀 부담하고서 들어가냐, 이거는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875포인트를 회복해 주는 거 보고서 적극적으로 스윙 투자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